눈앞의 남자는 인류의 지도자, 백탑의 권력자. 아스커, 세이지. 하지만 지금 그는 검은 장검에 꿰뚫려 힘없이 쓰러져 있다. 주변엔 부하들의 시체가 가득하다. 이 모든 건 마족 대제 때문이다. 그가 마족을 이끌고 인간 세계를 침공했다. 인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인류 최후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아스커는 백탑 천원을 이끌고 목숨 걸고 싸웠다. 결국 마족은 패배했다. 태제는 죽었다. 하지만 인류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백탑은 거의 전멸했다. 백탑주는 칼에 꿰뚫렸다. 하늘이 위대한 마법사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스커가 환생했다. 20년 후 한 소년의 몸으로. 하지만 아스커는 자신이 환생한 줄 몰랐다. 아직도 대제와 싸우는 중인 줄 알았다. 힘차게 뛰는 심장을 만지며 의아해했다. 한 남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옷차림으로 부하 백탑 장로인 듯했다. 남자는 말없이 아스커에게 손바닥을 날렸다. 아스커는 본능적으로 바람 방패를 펴줬다. 하지만 방패는 2초만 버티고 사라졌다. 아스커는 당황했다. 마력이 제어되지 않았다. 다행히 장로도 진짜 때리려던 건 아니었다. 진입만 했을 뿐이다. 때리고 나니 화가 풀렸다. 그래서 장로는 떠났다. 곁에 있던 정면에게 들으니 인마 대전 후 20년이 지났다고 한다. 자신의 딸이자 제자인 쉬세가 마탑주가 됐다고. 아스커는 그저 오래 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놀랐다. 이건 그냥 잠든 게 아니다. 환생한 것 같다. 며칠 후 아스커의 몸은 완전히 회복됐다. 아래 밝은 가로등을 보며 달리던 자동차를 보며 아스커는 감탄했다. 며칠간 자료를 찾아보니 이 몸의 정체를 알게 됐다. 이름은 아스커 크로션.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중요한 건 이 녀석이 실력 향상을 위해 불법 영약을 샀다는 것이다. 이런 약은 많이 마시면 죽는다. 게다가 이 영약엔 독이 들어있었다. 누군가 원주인을 독살하여 했다. 다행히 아스커의 영혼이 이 몸에 깃들었다. 몸을 빌린 은혜는 복수로 갚겠다. 아스커가 말했다. 그날 저녁 자일린 교회 한 별장에서 부하가 보스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최근 가게들이 같은 마법사한테 당했다고. 그래서 당사가 안 된다고. 남자가 화내려는 순간 아스커가 창가에 나타났다. 남자는 아스커를 보고 당황했다. 급히 부하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다. 아스커는 말없이 파란 칼날로 저승으로 보냈다. 그 광경을 본 남자는 더 당황했다. 급히 비밀 무기권총을 꺼냈다. 연달아 3발을 쐈다. 아스커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본 적 없는 물건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바람 방패를 펼쳤다. 총알을 튕겨냈다. 남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다. 이제 아스커의 신분 시간이다. 마력을 몸에 지입해 1000개의 바늘로 지르는 고통을 줬다. 고통을 느낀 남자는 모든 정보를 털어놨다. 회신망토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한고였다. 하지만 백탑 반지를 띠고 있었다. 분명 백탑 회원으로 위장한 외부인이다. 그리고 냄새. 마탑 향 같았다. 유용한 정보를 얻은 후 아스커는 마탑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먼저 백탑부터. 지난 백탑주가 희생된 후 황실이 백탑에 30년 연세권을 줬다. 하지만 그 전투 이후 백탑의 고위 마법사들은 다 희생됐다. 고위 마법이 전승되지 않았다. 사업도 계속 쇠락하고 있다. 이걸 보고 아스커는 3초간 멍했다. 고위 마법을 다 새겨뒀는데 그리고 이 실적인 뭐 다른 마탑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가? 남자는 얼른 대답했다. 동부 황탑은 공학시대를 열었다. 남부 청탑은 식수와 농업을 한다. 서부 적탑은 괴물 토벌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부 백탑은 배송업을 한다. 배송이라는 말에 아스커는 어이가 없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다. 남자는 현탑주라고 했다. 실수했구나. 그럼 됐다. 모든 정보를 얻은 후 아스커는 돌아섰다. 착복한 돈주머니도 챙겼다. 다음 날 새벽 아스커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이 몸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전신검사를 했다. 검사해보니 충격적이었다. 이 몸엔 저주가 걸려있다. 가장 악독한 마역 공세의 저주다. 이 저주에 걸리면 단서를 찾기 위해 아스커는 일기를 찾아봤다. 마법 계량 사용법도 있었다. 심지어 새 마법도 창조했다. 이걸 보면 이 몸은 천재다. 저주만 걸리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 몸의 영혼은 아스커 세이지다. 저주 해제는 문제없다. 다만 저주를 풀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얼마 후 방송 소리가 혼수 중인 아스커를 깨웠다.
아스커 크로션 학생, 4202 연구실로 즉시 오세요. 아스커는 신경 쓰지 않고 4202 연구실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던 맥진 장로가 들어오라고 했다. 고급 가문 수장과 부하들을 죽였다던데 사실인가? 아스커는 솔직히 말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날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맥진 장로에게 넘겼다. 맥진은 보고 침묵했다. 결국 정장 강의로 결론 냈다. 결론이 나왔으니 아스커는 떠났다. 하지만 기숙사로 가지 않고 추억이 가득한 곳으로 갔다. 청소부가 아스커를 보고 급히 인사했다. 원주인과 친한 것 같았다. 아스커는 그에게 들었다. 여기서 40년 근무했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 사직한다고. 아스커는 의아했다. 왜 그러냐고 물었다. 연금 때문이냐고. 노인이 답했다. 맞습니다. 백탑 사업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서 이 돈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백탑이 이 돈으로 버텼으면 합니다. 아스커는 괴롭고 미안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아스커의 동력이 됐다. 백탑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신문을 봤다. 한참 보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아스커는 급히 부탁주 사무실로 갔다. 부탁주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업무 하나를 맡게 해주세요. 뒤에 있던 재무부장이 못마땅해했다. 계속 뭐라고 했다. 하지만 아스커는 듣지 않았다. 계속 부탁주에게 설명했다. 최근 웬시 영지의 독감이 유행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말에 모두가 멍했다. 재무부장은 비웃었다. 그러곤 얼굴색이 변했다. 하바탑의 고위 마법사들이 20년 동안 못 만들었는데 우린 왜 20살짜리 애를 믿어야 하지? 아스커는 화내지 않았다. 하지만 전 형제입니다. 장로가 뭔가 더 말하였는데 부탁주가 막았다. 아스커 학생 뜻은 이해합니다. 돕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원은 안 됩니다. 아스커는 멍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부탁주가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3만 멜로 청분한가요? 아스커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난처한 표정들을 보고 말을 삼켰다. 그리고 약수 제조실로 갔다. 돈은 부족하지만 장비는 있다. 이제 시작해보자. 감을 되찾기 위해 아스커는 먼저 체육회복제를 만들어봤다. 결과는 당연히 성공이었다. 그때 약재 살아나갔던 프렌이 돌아왔다. 피곤해 보여서 프렌이 단숨에 마셨다. 순식간에 몸이 개운해졌다. 프렌을 보며 아스커는 감탄했다. 처음엔 조수가 필요 없었다. 하지만 장로가 화낼까봐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근데 보낸 조수가 백탑의 유명한 문제아였다. 하지만 문제아가 나쁜 건 아니다. 능력만 제어할 수 있다면 최고의 전력이 된다. 그럼 바로 아스커는 독초 처리를 시작했다. 전통 방식은 뜨거운 물로 끓이는 거다. 아스커는 좋은 방법을 찾았다. 바로 찌는 거다. 도끼 중 가장 정수만 추출해서 융합하면 백신이 완성된다. 프렌은 어이둥절했다. 이걸로 끝인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면 안 된다. 이중시전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4, 5급 마법사나 이해하는 거다. 아스퍼가 말했다. 이건 간단합니다. 뇌에 칸나기를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스커 말을 듣고 프렌은 바로 이해했다. 그래서 둘은 급히 제작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약재 정제가 완료됐다. 바로 그때 맥진 강도가 큰일 났다고 소리쳤다. 청탑이 볼든 대주교를 만난다고. 그리곤 이상한 걸 물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 마차보다 빠르게 날 수 있죠? 맥진은 의아해했다. 잠시 후 볼든 대주교가 청탑 마법사와 백신 문제로 밀당 중이었다. 청탑 마법사는 연구가 순조롭다고 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단년 안에 완성 예정이라고. 그 기간을 듣고 대주교는 크게 화를 냈다. 다투는 중에 다시 문이 두드려졌다. 맞다. 백탑 2급 마법사 아스커 크로션이다. 아스커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독감 백신을 팔러왔습니다. 대주교와 청탑 마법사는 멍했다. 망한 백탑이 백신을 만들 줄은 몰랐다. 청탑 마법사가 바로 말했다. 헛소리. 자금 얘기는 제쳐두고 만들었다 해도 임상시험은 했나? 아스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백신 샘플을 꺼냈다. 청탑 마법사는 당황했다. 급히 식약 꼭 승인 받았냐고 물었다.
아스커는 고개를 저었다. 더 반박하려는데 밖에서 누군가 전화 들고 뛰어들어왔다. 대주교는 부하가 당황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웬시 영지의 독감이 치료됐다고. 여신의 축복이라고. 부작용도 전혀 없다고. 대주교는 이마를 짚으며 웃었다. 상황을 파악했다. 전화를 끊고 아스커 집인지 물었다. 아스커는 그렇다고 답했다. 첨탑 마법사는 못마땅해 했다. 국법을 무시하다니. 아스커는 침착하게 말했다. 전시법 아시죠? 전쟁 중엔 전염병이 가장 심각합니다. 황제 폐하께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 법기를 발표하셨습니다. 지품법을 안 따를 수 있습니다. 첨탑 마법사는 얼어붙었다. 아스커를 죽이고 싶었지만 분노를 억눌렀다. 아스커를 마음속에 새겼다. 다른 마법사가 가려는데 아스커는 이상함을 느꼈다. 박하 향이다. 독을 탄 사람인가? 하지만 증거가 없어져 아스커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가련만 합의하고 돌아갔다. 재무상노가 천만이란 십자를 보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기쁘게 아스커에게 다녀들었다. 아스커는 장부들에게 경과를 설명했다. 이 천만은 대주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주 안에 2차 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4급 이상 마법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주무장로는 문제없다고 했다. 하지만 채용 공고엔 뭘 쓰냐고. 부탑주가 의견을 냈다. 4급 이상 마법사 모집, 참여자에겐 일상, 끼니마다 고기. 소식이 나가자 4급 마법사들이 몰려왔다. 충분히 모였으니 아스커가 무대에 올라 설명했다. 선배들 의욕을 불태우기 위해 아스커는 온갖 방법을 썼다. 마지막에 북탄설은 고기는 싼 돼지고기가 아니라 쇠고기입니다. 가장 유혹적이다. 며칠 뒤 웬시 영지 전염병이 완전히 끝났다. 이제 시장 개척이다. 프레는 흥분했다. 하지만 아스커는 하급과 중급 무량만 만들 예정이다. 그래서 다른 약초가 필요하다. 랜스이, 뱀 줄기. 아스커가 2개만 말하자 프렌이 끊었다. 그렇게 희귀한 약초요. 아스커는 이해가 안 됐다. 이건 자일린 특산물 아닌가? 프렌은 단담이 답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약밭은 오래전에 화폐해졌습니다. 이 말에 아스커는 멍했다. 확인하기 위해 그날 오후 외진 약밭으로 갔다. 프렌이 문 두드리려는데 뒤에서 차 세대가 왔다. 여기 약초를 밟고 지나갔다. 앞선 남자는 거만하게 말했다. 주인, 오늘은 땅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반이 문을 열었다. 화내지 않고 절대 안 판다고 했다. 타워는 비웃었다. 다 당신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공장 들어서면 땅값 폭락합니다. 그러니 팔고 편히 사세요. 이반 얼굴이 변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공장은 못 짓습니다. 타워는 동의 안 하자 떠나려 했다. 약초 손에 배상금을 던지고 타워가 떠난 후 이반은 아스커 둘을 초대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원래 여기엔 약초꾼이 많았다. 하지만 파워가 온 후 약초꾼들은 떠나거나 실종됐다. 날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약초 재배 인류 문화유산이라 황실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은 듣고 충격받았다. 전혀. 아스커 일행은 지사 후 설거지를 도왔다. 그 텀엔 풀밭에 누워 내일 이반과 약초 얘기를 어떻게 할지 생각했다. 그때 아스커는 이상함을 느꼈다. 4명이 몰래 접근하고 있다. 프레는 바로 일어나 전투 준비를 했다. 잠시 후 3명이 오두막 앞에 도착했다. 초록 머리화가 먼저 자물쇠를 탔다. 조용히 이반을 해치우려고. 하지만 이상함을 느끼고 도망치려는데 이불 속 아스커가 마법을 준비했다. 바람단이 뒤통수를 맞췄다. 한 명 처리 후 아스커는 담담히 문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2명밖에 없었다. 아스커는 부길했다. 한 명이 프렌 쪽으로 갔다. 그래서 아스커는 빨리 끝내기로 했다. 또 바람탄을 날렸다. 무기가 부서졌다. 아스커가 2번째를 준비할 때 오랜 경험의 육감이 말했다. 뭔가 이상하다. 급히 뒤로 물러났다. 과연 뒤에 빨간 머리가 방아쇠를 당겼다. 노인 머리를 날려버렸다. 아스커 방패도 뚫렸다. 아스커는 마력을 눈에 모아 살폈다. 총 3가지 마법이 부여됐다. 가소, 강화. 이 말에 빨간 머리 얼굴이 변했다. 총성이 몇 번 울렸다. 아스커는 풀밭에 숨어 대은 잭을 생각했다. 위력은 세지만 유일한 약점은 재장전 시간이다. 재장전 시간만 노리면 성공한다. 이 상황에 아스커는 다중 방패를 펼쳤다. 과연 이번엔 방패가 부서지지 않았다.
종아리 방패 가장자리를 스쳤다. 총알 보충하려는데 아스커 공격이 바로 앞에 왔다. 광소리와 함께 빨간 머리가 죽었다. 아스커는 무기를 회수하고 프렌을 지원하러 갔다. 한편 프렌 둘은 숲에서 공격을 피하고 있었다. 앞에 이미 한 사람이 나타났다. 프렌은 이반을 먼저 보냈다. 떠난 후 큰 싸움이 시작됐다. 프렌은 결국 밀렸다. 칼에 찔렸다. 남자가 득을 양양할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칼이 들어간 감촉이 이상하다. 하지만 깨달았을 땐 늦었다. 프렌이 근접바람 칼로 보내버렸다. 남자 탓이 아니다. 프렌 체질이 특이하다. 급히 달려온 아스커가 이 장면을 봤다. 보고 나서 아스커도 감탄했다. 세상에 이런 마법도 있구나. 잘 키우면 고위 마법사 10명도 상대할 수 있겠다. 감탄은 감탄이고. 둘은 급히 찾기 시작했다. 해가 뜰 때까지 찾았다. 이반은 아스커 둘에게 감사했다. 바로 약조건에 동의했다. 사실 이런 일 없어도 동의했을 것이다. 선조가 백탑, 사례탑주에게 고안받았기 때문이다. 좋은 거처도 받았다. 그래서 약조군은 계속 백탑의 도의를 지켰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백탑을 배신하겠는가. 아스커는 듣고 나서 이반의 헌신에 감사했다. 깊이 절했다. 약초 일이 해결됐으니 아스커 일행은 백탑으로 돌아갔다. 참고로 타워는 범죄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 아스커 일행이 신고했다. 백탑 근처에 오니 부탑주가 둘을 불렀다. 프렌은 왜인지 당황했다. 바로 돌아서 갔다. 어리둥절한 아스커만 남았다. 둘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중에 부탑주가 난처한 어불로 말했다. 아스커 학생, 프렌 다문이 프렌을 데려가겠답니다. 아스커는 의아했다. 프렌이 동의했나요? 부탑주는 합의했다고 했다. 그래서 아스커는 쉴 새 없이 프렌의 기숙사로 향했다. 그때 프렌은 짐을 싸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본 아스커는 단 한마디만 물었다. 프렌, 넌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거야? 프렌은 잠시 멈칫했다. 포기 못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최소한 병수장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스커가 끊었다. 프렌시리어스, 고개를 들어. 넌 충분히 재능 있어. 이 말은 햇살처럼 프렌의 마음을 비췄다. 뭔가 말하려는 순간 프렌의 형 그앤이 들어왔다. 그는 아스커가 있는 걸 보고 옛 친구인 줄 알고 프렌에게 오븐을 줬다. 그런데 아스커가 폭탄 발언을 했다. 얼마면 돼? 그랜은 개의치 않고 품위를 유지하며 말했다. 나는 그랜이야. 그 질문의 의도가 뭐지? 거래 하나 하자, 그랜. 2년 안에 그랜을 에이스 마법사로 만들어줄게. 알다시피 상인은 이익을 중시하잖아. 실패하면 대가는 뭐야? 아스커는 담담히 말했다. 앞으로 50년간 독감 백신 수익은 전부 상당 거야.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고 말했다. 좋아, 내 밑에 조건 하나 추가할게. 내일 좀 5회 기랑 대결에서 내 실력을 증명해봐. 그러곤 돌아서서 나갔다. 프렌은 이 말에 당황했다. 2급이 5급을 이긴다고? 승장이가 잠깐 멍했다. 내가 언제 걔랑 싸운다고 할 사람은 너야. 4급이면 해볼만해. 프렌은 오한이 황당했다. 자긴 분명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둘은 더 생각할 겨를 없이 연습장으로 갔다. 그리고 아스커는 프렌에게 마력을 방출하게 하고 온갖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프렌은 머리가 멍했다. 프렌이 갈피를 붙잡다 아스커는 마지막 수를 썼다. 그러더니 땅에다 투팸을 그리기 시작했다. 프렌은 의아해라며 급히 물었다. 설마 마수안 토템 아니지? 아스커가 빙그에 웃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덩덩소한 토템이야. 내 바람 마력이 안정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프렌은 아무것도 소환 못했다. 아스커는 소환진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접 시도해보기로 했다. 아스커가 주문을 끝내자 주변에 무수한 빛이 터져 나왔다. 사람 형태를 닮은 정령도 나타났다. 인자니요, 내 소원을 말해봐. 아스커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 뒤에 있는 사람이랑 계약해서 바람 정령은 오한이 벙벙했다. 다음날 정오, 결투 시간이 됐다. 아스커 일행은 약속대로 도착했다. 결투 규칙은 상대 목걸이를 먼저 가져오면 승리다. 괜히 내보낸 건 5급 기사를 들렸다. 아스커 쪽은 4급 마법사 프렌을 내보냈다. 그는 프렌이 4급으로 올랐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1초 만에 평정을 되찾고 레즈리에게 봐주지 말라고 했다. 양측이 위치하고 그앤의 시작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됐다. 프렌은 즉시 거리를 벌렸지만 소용없었다. 5급 기사의 압박은 너무 강력해서 20m를 벌려도 확실히 느껴졌다. 프렌은 이 기세에 겁먹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아스퍼의 모습이 스쳤다. 눈빛을 단번에 단호해졌고 즉시 마법을 시전했다.
레즈리는 프렌의 성장에 감탄했다. 이중 시전의 검기를 상쇄하는 바람 탈날까지.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바탄을 마친 레즈리는 맹렬히 프렌에게 도전할 틈도 없었다. 막 성공하려는 순간 프렌이 목걸이를 바람으로 날려서 레즈리는 헛손질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레즈리의 목걸이를 낚아챘다. 프렌은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해냈다. 5급 기사를 이겼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이긴 거였다. 지금 그의 손은 레즈리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래는 이 광경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뭔가 말아야 정기 대화를 직접 선언했고 프렌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곤 약속대로 프렌이 백탑에서 배소 배우도록 했다. 떠나기 전에 프렌을 칭찬까지 했다. 프렌은 듣고 나서 기뻐서 웃었다. 형한테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웃을 수가 없었다. 부탁주가 그를 금속시켰는데 감옥이다. 프렌은 깜짝 놀라서 급히 이유를 물었다. 부탁주가 너한테 큰 기대를 해서. 답을 듣고 프렌은 무너졌다. 큰 기대를 하면서 금속이라니. 아무리 억울해도 프렌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금속은 아스퍼가 신청한 거였다. 바람덩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부탁주가 허락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부탁주가 아스커를 백탑 선생으로 초빙하고 싶어 했다. 아스커는 상관없었지만 이유는 듣고 싶었다. 그래서 부탁주가 설명했다. 마법사의 반대문이야. 예전에 한 번 열었는데 마법사들이 모이면 싸우기만 해서 폐지됐어. 하지만 매년의 폐하가 마법사의 담을 되게 할 거야. 백탑은 사례 라타짜이를 오래 돌려왔고 그래서 첫 목표는 분명 백탑일 거야. 누가 백탑을 건드린다는 말에 아스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즉시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래서 며칠 후 아스커의 수업이 시작됐다. 수업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상급 이상 마법사였다. 일부 학생들은 기대했지만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었다. 바로 문 앞의 데이미언처럼. 특히 아스커가 강사인 걸 보고 더 불만이었다. 하지만 아스커는 단 한 방으로 그들을 조용히 만들었다. 바로 소리 봉쇄 마법이었다. 너희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고작 2급 마법사가 왜 강사냐는 거잖아. 나가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내 마법을 풀어봐. 그러고 아스커는 품에서 모래시계를 꺼냈다. 10분을 표시했다. 열심히 해봐. 다들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1분이 됐을 때 데이미언이 성공적으로 금성 마법을 풀었다. 아스커는 잠깐 놀랐다. 초급 마법사가 자기 마법을 푼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다. 2분 뒤 시간 종료. 마법이 자동 해제를 통과자. 데이미언 프라우드. 데이미언은 듣고 기뻤지만 다음 순간 망설였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안 나가면 체면이 닦일 것 같았다. 아스커는 그의 마음을 간파했다. 그래서 그를 단상으로 불러 마법을 시전하게 했다. 데이미언은 내려갈 계단이 생기자 도도하게 올라와서 바람 칼날을 시전했다. 아스커는 자세히 살폈다. 그러더니 작동 중인 바람 칼날에 손을 뻗었다. 데이미언은 당황하며 아스커에게 멈추라고 했다. 아스커는 아랑곳하지 않고 붙잡아서 부숴버렸다. 데이미언, 너 바람이 뭔지 알아? 바람은 흐르는 공기잖아. 맞아. 물은 정지해도 우이고 불은 흔들려도 불이야. 하지만 바람은 계속 흘러야 바람이야. 이 말에 데이미언은 깨달았다. 다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눈앞의 2급 마법사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스커의 첫 수업은 아주 순조로웠다. 3주 뒤 아스커의 수업은 점점 유명해져서 수많은 4, 5급 선배들이 왔다. 심지어 맥킹 장로까지 왔다. 얼마 뒤 아스커는 천천히 교실로 들어왔다. 그리곤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내용은 핵심이란 말에 흥분했지만 다음 순간 다시 조용해졌다. 아스커가 여전히 바람 마법을 다룰 거라서였다. 기초 중의 기초 마법. 그러고 아스커는 맥킨 장로에게 실험을 보여달라고 했다. 맥킨 장로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바람을 시전했다. 그 다음 에이미에게 다시 한번 시도달라고 했다. 에이미는 이해가 안 됐지만 시전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듯한 착각을 줬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 마력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야. 엄밀히 말하면 또 다른 개념이야. 근본적으로 말해 바람 속성은 조화 계열이라 각종 마법과 호환돼. 예를 들어 옆이 물이 있다고 처리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바람 속성으로 나뉘어버리면 뜨거운 열풍을 만들 수 있어. 마찬가지로 얼어붙는 찬바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바람이 가장 자유로워. 모든 걸 완전히 포용할 수 있거든. 이 점을 백탑 마법사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장로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스커는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